사람이란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외됐을 테니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온 인간 고유의 습성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없게끔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할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이죠.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건강함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